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농지법 2.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농지법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농지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법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제 그 소유할 수 있느냐,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경자유전의 원칙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만약에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예외, 상속농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농농지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그 득한 이미 그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예외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경우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상속농지나 이농농지는 10,0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그 취득 못해요. 그 기본적으로는 10,000제곱미터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금 뭐 농업보호구역 같은 데서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옛날에는 2021년 8월 17일 전까지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취득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농지에서는 취득 못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위탁경영하고 임대차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농지 임대차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농지 임대차라는 게 옛날에 소작이야, 소작. 한마디로 내 땅을 지주가 이거 옛날에 이제 구원 말에 많이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이런 게 있었죠. 지주가 계속 있었으니까. 내 토지를 난 10,000평 갖고 있고 일 하나도 안 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줘.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딴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만약에 수확량이 생기거나 그러면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러면 이게 임대차냐 아니면 위탁경영이냐, 이게 지금 혼돈돼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거꾸로 내가 사람을 시켜서 일을 부렸어. 그리고 나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쌀이 만약 100섬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한 석 정도를 갖다가 어느 게 더 큰 건지도 헷갈리긴 하는데, 자꾸 일정 급여를 줘. 쌀을 갖다가 떼어서 수고했으니까 가져가. 그래서 몇 가만 일을 줬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10,000평을 농사를 지었는데 내 땅이 있는데 농지를 지금 어떤 사람한테 맡겼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수확을 다 하고 나면 맨날 100가만을 갖고 와. 근데 거꾸로 내가 맡겨놓고 있다가 수확대가 되면 수고했다라고 해서 10가만이를 그 사람을 줘요. 그럼 이게 두 가지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어느 게 임대차고 하나는 뭐예요? 이게 바로 소명하는 게 위탁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위탁경영이고 하나는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위탁경영하고 임대차가 있는 거야. 근데 위탁경영은 그러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임대차와 위탁경영이 가능하냐? 어느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 경자유전의 원칙을 계속 흔들어 놓는 그런 그 제도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마치 내가 직접 농사 짓는다고 해놓고 너 이거 왜 네가 안 줘? 나 위탁경영 한 건데? 이거 네가 왜 안 줘? 이거 임대차 해놓은 거야. 또 이거 왜 안 줘? 사용대차 한 거야. 사용대차 뭐냐면 임대차랑 차이는 딱 하나.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빌려갔는데 빌려가 대가를 주는 건 임대차고, 아무것도 그냥 무료로 그냥 주지 않고 그냥 가서 대가 없이 사용하는 건 사용대차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맞나? 이 사람이 뭐 지금 사용대차하고 임대차하고 위탁경영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다 금지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여기 살펴볼게요. 먼저 위탁경영하고 임대차가 뭐냐면, 지금 위탁경영이라고 하는 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보수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 이거 10,000평 지으면 10가만히 줄게라고 약정한 다음에 위탁하는 거를 위탁경영이라고 하는 거고, 임대차는 거꾸로 소유자가 뭐냐면, 야 이거 네가 다 그냥 알아서 농사 쳐. 그 다음에 나한테 거꾸로 차임 쌀 뭐 150가만이 뭐 30가만이 갖고 와. 이렇게 약정하는 게 임대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건 아니죠. 그리고 농지 소유자가 그 사람 내가 짓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다 금지라는 거, 이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 뭐냐? 위탁경영은 수확물 소유자가 누가 수확해요? 원칙적으로 위탁경영은 기본적으로 농지 소유자야. 내 거야 원래 내가 맡긴. 그러니까 일 시킨 거야 그 사람한테. 그래서 대가는 그 사람한테 월급 주듯이
위탁 경영은 한 사람, 그리고 일을 한 사람한테 보수를 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확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임차인이야. 그 사람 거야. 나한테 땅 빌린 가격만 주는 게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두 개지가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뭘 보면 아느냐? 이 수확물 누구 거야? 임대차는 임차인 거. 위탁경영은 소유자 거. 그냥 노동의 대가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위탁경영을 볼게요. 구조에 있습니다. 농지법. 농지 소유자는 아래의 경우 외에는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원래 지가 직접 져야 돼. 경자 유전 자기가 농사를 짓고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안 되냐? 근데 뭐 맨날 내가 농지 갖고 있는데 군대 가야 돼. 해외여행 가야 돼.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 예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출장 가. 그럼 농사 못 지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농업법인인데 청산 중이야. 뭐 일할 사람이 없는데 농업법인이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하거나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3개월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도 다 그 위탁경영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농지 그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위탁경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이거를 너무 나랑 우리 가족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이 경우에는 일부 위탁하는 거예요. 전부 위탁이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게 농지 임대차를 보면, 농지 임대차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농지 임대차 원칙적으로 불가라고 그랬잖아요. 사용대차도 불가. 다만 임대차를 하려고 하면 허용해주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은 3년에서 5년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돼야 돼. 너무 짧으면 뭐 만약에 단연생 식물을 키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단연생 식물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단기 임대차는 안 돼. 5년 이상이어야 돼요. 단연생 식물. 그렇지 않은 경우는 3년 이상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거기 땅 빌려가서 내 여기 인삼을 좀 하려고 그래. 그러면 농지를 빌려줬어. 거기다가 열심히 인삼은요. 처음에 바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1년, 2년 동안 그 땅을 다 인삼밭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작업들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열심히 인삼밭에 인삼을 키울 수 있을 상태로 좀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이제 딱 보고 있다가 2년 있다가 너 나가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3년 이상 단기 임대차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단 기간에 제한을 둔 거죠. 예외적인 사유가 뭐냐? 국공유지인 농지는 당연히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농지. 상속농지는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상속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제곱미터 내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도 임대차 할 수 있어야지. 자기는 부산에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땅 취득했는데 임대차 못 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8년 이상 농업하다가 이농한 경우, 이농농지도 만제곱미터에서는 소유가 제한한데, 이 경우도 임대차 못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도 당연히 예외적으로 임대차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지가 은행이나 협동조합에서 농지를 이렇게 담보 주고 잡아놓는 게 있어요. 담보농지. 그 다음에 취득한 경우도 임대차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이 뭐 농사 지을 수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경우. 이건 뭐냐면 여기 전용하겠다는 거야, 농지. 이렇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제 농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연히 임대차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마칠 경우거든요, 협의를 마친 경우. 이것도 뭐냐면 결국은 농지를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임대차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의 같아요, 예외적인 인정 사유가. 그렇잖아. 내가 소유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고 임대차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이 들어가는 건데, 쭉 보다 보면 몇 가지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소유자가 질병, 징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농업 경영을 일시적으로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지금 당연히 위탁 경영도 가능하지만 임대차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리고 소유자가 60세 이상으로 은퇴했어요. 그런데 5년 이상 농업 경영에 계속 사용된 농지는 이 경우도 예외적으로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인의 농지를 주말이나 체험 농장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상속농지라든지 이농농지 있잖아요. 그 만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 소유 못하는 거냐? 그럼 무조건 팔아야 되느냐? 팔아도 되지만 원래는 농어촌 공사한테 위탁 경영 맡길 수 있거든요. 위탁한 농지, 그 위탁 경영을 맡긴 농지는 또 임대차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리고 또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에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이런 그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대차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 농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예외 사유도 많고 임대차의 예외 사유도 많아요. 그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농지 임대차는 반드시 사용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서면으로 계약해야 돼요. 구두로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 소장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 계약이 원칙이고요. 서면 계약한 다음에 농지를 인도받고 나서 소재지에 있는 구, 읍, 면장, 그 다음에 그 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지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보증금 그 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 대항력 생기잖아. 대항력이라는 게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건데, 농지는 이렇게 농지 인도받고 서면에다가 그 농지의 소재지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지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시구 읍면장은 농지 임대차 계약서 확인 신청을 한 다음에 이거를 확인 대장에다 내용을 기록해 둬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농지를 갖다가 예외적인 아까 그런 사유들을 외에 취득을 했어, 임대차를 했어,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그 임차인에 대해서 너 이거 아무런 권한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나가라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우리가 농지 임대 기간이 3년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대차 기간이. 그 3년보다 짧은 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무조건 3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3년 내로 한 거는 3년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임차인이 내가 스스로 3년 안 하겠다, 나 2년만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나가면 상관없겠지만 기본적으로 3년까지는 당연히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주택임대차랑 비슷한데 농지 임대인이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라, 갱신하지 않겠어,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똑같이 임대차가 그대로 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그 종료가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해달라 그랬는데 임대인이 나 못 해주겠대, 토지 소유자가. 근데 그 안에 이 농사 짓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도 설치해 놓고 다년생 식물들도 막 키워놓고 있는데 그러면 갱신 안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차인은 이럴 때 지작물 있잖아요. 이거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사라, 네가. 그렇게 하면 임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거든요. 일반 농지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 만약에 이 계약 종료를 그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런 경우에는 지상 시설물하고 식재된 단연생 식물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매수 청구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약정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다년생 식물이라든지 수목, 그 다음에 이런 시설물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이런 토지 임대차 있잖아요. 이런 임대차에 있어서는 이런 원상회복 약정을 하더라도 이건 불공정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농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매수 청구권을, 토지의 경우에 이거 다 그냥 원상회복하기로 하면 계약기간 끝나면 다년생 식물 다 죽이잖아. 이런 약정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우리 아마 농지 임대차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지 임대차를 임대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임대차를 갖다가 불법 임대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 정도 갖고 집행유예 받거나 실형을 받진 않아요. 다만 그 불법 임대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8월 17일부터 이것도 좀 강화돼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금 사실 안 하면 되니까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자꾸 우리 원칙대로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거다. 이 농지를 자꾸 우리가 투기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